아, 머리야. 자, 왜 여기는 이렇게 있지?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개념 노트. 전범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범위 다 들어가 있고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쌤 베이직 책 같은 경우 좀 투박하거든. 투박하고 필기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내용도 많은데 거기는 이제 웬만하면 들어갈 만한 내용들 다 넣어놨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살아나는 개념들도 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내용이 좀 많을 거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웬만한 오른쪽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줄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글은 여러분들 빈 공간 알아서 노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아니에요. 왜? 왜 이렇게 선생님이 많아?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교재에 일단 내 얼굴이 박혀 있는 그런. 근데 머리도 아프고. 초콜릿 싫어해요? 초콜릿 있는데. 이따가 네. 조금만 이따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태조감 간단하게 다뤘었고 화성암 마무리했었다 그랬지?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태조감 보고 넘어갑시다. 허리가 아프냐. 쌤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칠판 소떡으로 긁는 소리.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아까 저런 소리. 약간 나의 최대 약점이랄까. 쌤 원래 손톱을 빡빡빡 깎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네. 아무래도 이제 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긁을 때가 있어. 그게 싫어가지고 최근에는 웬만하면 좀 짧게 잘라. 웬만하면. 평생 쌤은 오히려 짧은 게 더 불편해서 잘 안 깎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적당히 남겼고, 이제는 그 적당선이 좀 짧아졌었거든. 분필도 다 떨어뜨리고 하루 종일 떨어뜨려가지고 몇 개째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다. 다 떨어졌다. 어제 수업 맞출 땐 진짜 힘이 없어가지고 어제 진짜 개판이었어. 잠 좀 잤더니 나왔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 화성암은 어떤 종류들이 존재했죠? 연기성. 좋아요. 연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 있었다. 그렇지? 연기성암은 어떤 마그마가 굳은 거죠? 좋습니다. 현무암지 마그마가 굳은 거고. 그다음 중성암은 좋습니다. 안산암지 마그마. 그 다음에 산성은 윤암지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왜 염기성, 중성, 산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뭐 때문에? 화학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 SiO2 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윤암질과 이제 똑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퍼센트 기준이었죠? 52%, 63%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 사이냐, 얘보다 적냐, 아니면 얘보다 많냐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광물의 크기, 결정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한다. 그지? 조직에 따라서 나누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화산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질이야? 세립질. 물론 뭐 유리질이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유리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크기가 다양한 데 있어서 이제 결정의 크기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작은 애들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 보통 세립질과 조립질로 구분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립질이면 우리가 화산암, 그다음 조립질이면 심성암, 그 중간이면 반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에 대한 예시를 쓸 줄 아셔야 된다, 그치? 자, 세립질인데 현무암질 염기 써있는 거 누굽니까? 현무암. 그 다음에 얘는 안산암, 얘는 유문암. 왜 현무암질 마그마와 세립질이 동일하죠? 화산암이 왜 동일할까? 과거에는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못 봤어요. 왜?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발리암이 만들어지는 걸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이유는 발리암은 어디서 굳는 거야? 땅속 깊이에서 굳잖아. 근데 문제는 땅속 깊이를 보면 볼 수 있니? 땅속 깊이에서 굳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발리암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깊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발리암이 묻었을 때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얘는 뭡니까? 현무암. 얘는 마그마. 물론 이제 반신성암 같은 경우 종류를 알아두시긴 해야겠지만 일단 얘들부터 먼저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나누자면, 자, 우리가 알게 된 이제 화학 조성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염기성 같은 경우는 SiO2가 적은 만큼 뭐가 많아요? 금속 성분이 많다, 그지? 그래서 잘 발견되는 금속이 누구예요? 마그네슘, 칼슘, 철이라서 MgCa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산성 같은 경우는 유난질 마그마가 묻어서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어떤 원소가 잘 발견되죠? 낚시라고 외우세요. 낚시, MgCa랑 낚시. 알겠지?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구소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MgCa와 낚시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MgCa가 많은 이유들은 뭡니까? 얘들이 발견 잘 되는 이유, 어떤 광물이 많아? 조항 광물 중에서도 유색 광물이 많이 발견된다 이거지. 유색 광물. 그리고 마찬가지 무색 광물이 잘 발견됩니다. 자, 유색 광물의 종류들 뭐 있어요? 감란석, 비석, 각성석, 흑음목. 그 다음에 장석과 석영 6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애들이 잘 발견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신생대에 만들어진 친구들은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이 잘 발견될 거고 현무암. 그 다음에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잘 발견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 지리적인 것도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다 외워주셔야 돼요.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난번 42페이지에 우리 필기했었다, 그지? 우리가 이제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었다면 이번에 누굴 얘기할 거예요? 태르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기해보자 라는 거죠.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르감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태저감. 자, 일단 얘네 형성 과정부터 얘기를 해보자. 화성암이 워낙 간단해. 어떤 거야? 마그마가 굳어서 식은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성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태저감 같은 경우는 형성 과정이 좀 복잡다, 그지? 그렇죠? 태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형성 과정. 첫 번째, 일단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야겠다, 그지?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들이 깨질 거 아니야. 근데 깨지는 위치에 바로 퇴적됩니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 퇴적물이 이동을 해야지. 퇴적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퇴적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뭐 퇴적이 될 거예요, 퇴적? 그럼 끝입니까? 아니다, 그죠? 뭐 있어요?
속성 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이 속성 작용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뭐랑 뭐 있었어? 교결과 다심 작용과 교결 작용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다심 작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력에 의한 압축이죠. 중력에 대한 압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결 작용은 어떤 겁니까? 교결 작용. 교결 물질이. 좋아요. 스며든다, 그지? 그리고 얘가 안에서 뭐예요?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굳을 거란 말이야. 얘들이 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던 퇴적물과 퇴적물을 뭉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둘 다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는 데 뛰고 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 작용이라는 것은 공극 감소, 밀도 증가 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세조감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세조감 같은 경우는 종류가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설상과 화학적, 좋습니다. 유기적, 대적 같이.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습성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들이 있죠? 제일 4 여감 음회학들이 있었고요. 쉐일은 누가 보였죠? 점토 다음은 모래 점토 그 다음 여감은 모래 점토 자갈까지. 그 다음 음회학 같은 경우는 누가 보이죠? 화산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설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분류 기준은 그 크기에 따라서 알갱이의 크기, 퇴적물의 크기 또는 종류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세 가지가 크기죠, 크기. 얘랑 종류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적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 있었죠? 석회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셔트라는 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암염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그지? 라고 해서 이 석회암과 셔트, 암염 같은 경우는 누가 보였다? 석회 물질이 보이느냐? 규질 물질이 보이느냐? 또는 소금이 보이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유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예요? 석회암과 셔트가 똑같죠? 그래서 얘들도 똑같다. 석회 물질이 보이느냐? 규질이 보이느냐? 똑같았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누구? 석탄 같은 경우는 누가 쌓인 거야? 우리가 알고 식물체가 쌓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다, 그치? 해서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화학적 같은 경우는 그냥 친전,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해와 친전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용해와 친전. 얘는 굳이 따지면 용해 생물체 친전인 거죠. 한번 거치는 거지, 생물체.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과 그다음 유기적이 동일한 합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게 이제 세습성부터 화학적, 그다음 유기적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우리가 알게 이제 종류가 되었고, 아마 쌤이 지난 시간에 하나 빠져먹었을 거야. 뭐냐면 특징이 있어, 특징. 이 몇 개 안 돼.
하나는 어차피 오늘 할 내용이랑 크게 상관없는데 층리라는 게 있어요. 층리라는 게 뭐냐면 퇴적층과 퇴적층 사이에 만들어지는 퇴적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줄무늬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층과 지층이 만드는 줄무늬를 얘기합니다. 우리로 칠 것 같으면 빵을 색깔별로 쌓는 거야. 식빵을. 예를 들어 식빵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해서 뭐 빨간색 식빵, 초록색 식빵, 노란색 식빵, 흰색 식빵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돼? 색깔이 달라지겠다, 그지? 줄무늬가 생긴단 말이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하면 알 수도 있을 만한 것. 다른 항석에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잘 발견되지 않지만 퇴적암에서 잘 발견되는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지? 대부분의 뭐가 여기서 발견되게? 과거의 기록. 대부분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내용 두 가지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징 두 가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난주에 안 썼으니까 좀 추가합시다. 적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 너 축구 맞니? 축구 맞니? 아니요. 이 얘기를 들은 거 같긴 한데 그때. 그럼 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서울 넣더라고. 그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봤는데 2대1로 지고 있는 거야. 이거 보는데 잠깐 틀었는데 그때 또 골을 넣더라고. 그래서 쌤은 내가 볼 때만 와서 별로 안 슬펐어요. 애들은 보고 그렇게 화를 많이 냈다 하더라고. 난 중간에 다 생략했어. 시작과 끝만 봤어. 시작 그 초반에 그 골 넣는 거랑 그것도 쉬는 시간 잠깐 본 거라서 그거만 봤거든 진짜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펜을 틱틱 차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보고 끝날 때 이제 동적으로 보는 거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들 이제 화가 많이 났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다들 막 욕하면 막 난리고. 그래서 내가 안 봐가지고 행복하게 놓쳤지. 자, 이번에는 이제 43페이지 나오는 내용 넘어갈 건데 그 전에 혹시 앞에 있었던 문제들 푼 것 중에 질문 있습니까? 42쪽까지 그냥 다 하셨어요? 그런 것 중에 혹시 질문 있니? 얼른 매겨봐. 39페이지에 4번 이거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 C에서 현무암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누가 제가 뭐 잘못 외웠나 싶기도 해서 현무암질 맞는데? 현무암질 맞죠? 왜 나도 잘못돼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묘암질이랑 현무암질이랑 그 전기에다가 잘못 외웠던 것 같아요. C는 현무암질입니다. 렌틀에 물이 공급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 현무암질 맞습니다. 7번 전체 질문이요. 7번 오케이. 또 40페이지. 또 다른 거 괜찮아? 자, 그럼 40페이지 7번 문제부터 좀 같이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함성의 용융 곡선에 나는 해력 부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죠. 옳은 것은 모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해력이니까 뭐에 해당해요? 가에서 해력은 압력감소 나오죠? 그럼 P에서 어디로 올라와야 돼? A로 올라와야지. A로. 왜? 깊이가 감소해야 압력이 감소하죠. A라고 보셔야 된다는 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물이 있는 화강암은 압력이 커질수록 용융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원래 이제 용융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커지면 높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압력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지니까 용융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지? 1000에서 지금 500으로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깊어질수록 용인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니은. 10점에서 마감하는 P에서 A로 가고 있다라는 데 맞죠? 근데 지금 나에서 마감하는 역시나 P에서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잘못됐죠. P는 가열을 받는 겁니다. 가열. 우리 지구상에 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 없으면 빠르게 넘어갈게. 자, 44페이지. 이거는 퇴적구조. 이거는 퇴적구조, 지질구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퇴적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퇴적구조 책을 보시면 퇴적구조, 퇴적물이 쌓일 당시의 기후와 그 지역의 특징, 물이 흐르거나 가려우는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제 층리 나와 있어요. 층리. 아까 얘기했던 평행한 줄무늬다라고 했다, 그지? 자, 요거 말고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점이 층리입니다. 점이 층리. 자,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자, 점이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죠. 해수지형이 이렇게 있어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지? 대륙붕. 얘가 대륙붕이야, 대륙붕. 얘가 대륙사면. 얘가 해저평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물 내부에서는 물의 회전이 크게 나타날까 작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얘는 공간이 넓은 만큼 회전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전이 컸던 애가 이런 대륙붕처럼 200m밖에 안 되는 곳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회전이 물이 이렇게 돌던 애들이 부딪히겠다, 그지? 부딪히면서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느려지고, 느려지는 만큼 물이 딴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몰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도가 생기는 거야. 왜? 딴 데로 빠졌어야 되는 물들이 저기서 빠지지 못하고 느려지니까 천천히 높게 솟아오는 물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도가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물의 흐름도 빠를 것이고 크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얕은 곳에서는 물의 흐름이 빠르다 느리다 느릴 것이고, 아무래도 유속, 우리가 있는 물의 회전도 아마 작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절벽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빠른 물의 흐름이 생겨요. 이런 빠른 물의 흐름을 뭐라고 하지? 저탁류라고 얘기합니다. 대륙사면에서 만들어지는 물의 흐름을 저탁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야. 왜냐면 여기도 절벽이잖아. 여기도 절벽이기 때문에 꽤 빠르게 나타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그런데 점유축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냐? 자, 그럼 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도 이따가 마지막에 사진 찍어주시든지 하시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보는 걸로 합시다. 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환경은 이제 이거야. 깊고 빠른 물의 흐름이 필요해요. 빠른 유속이 필요합니다. 깊으면서 물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왜? 바다가 깊으면 이 퇴적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진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빠른 유속이면, 그 물의 흐름이 빠르대. 이 빠른 유속이면 가벼운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 무거운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 가벼운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 왜? 무거운 애들은 중력이 세다 보니까 빠르서 그냥 쭉 떨어져. 근데 무거운 애들, 가벼운 애들은 어떻게 돼? 가볍다 보니까 조금만 힘을 받아. F가 똑같아도 M이 크면 A가 작잖아.
우리가 여기는 이제 힘과 질량 사이의 관계거든. 힘이 세면 무거운 애를 움직일 수 있다, 그지? 근데 힘이 세면 가벼운 애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벼운 애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입자 알갱이가 큰 애들부터 먼저 쌓여. 그리고 나면 충분히 무거운 애들이 다 쌓이고 나면 그 다음 가벼운 애들이 쌓이겠다, 그지? 또 그 다음 가벼운 애들이 쌓이겠다, 그죠? 그래서 이 입자의 크기가 다른 애들이 점진적으로 쌓인다라고 얘기해서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입자의 알갱이가 층을 이룬다 이거야. 그래서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들의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알갱이가 뭐해? 작아지는, 입자가 작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작아지더라. 그래서 큰 놈부터 깔리고 난 다음에 작은 놈이 쫙쫙쫙쫙 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이제 점점 작은 애들이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새롭게 다시 큰 애가 쌓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게 반복 되면 요게 또 위에 큰 애들이 깔리고 또 위에 큰 애들이 깔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항상 아래쪽에 누가 있어야 돼? 큰 입자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새로운 표현을 하나 배울 겁니다. 새로운 표현을 뭘 배울 거냐면 층리면입니다. 지층과 지층 사이의 면을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지층과 지층 사이의 면을 이러한 경계면을 뭐라고 하자? 층리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층리면이라는 건, 자, 잘 생각해봐. 자,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깔려있다 치자. 그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알갱이의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이 깔릴 건데, 그럼 여기 이제 큰 알갱이가 이렇게 깔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경계면을 보면 얘를 이제 만약에 위에 있는 애를 이렇게 싹 치워내면 맨 위에는 어떤 애들이 보이겠어?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이 깔려있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면을 보게 되면 저 작은 알갱이가 깔려있는 고운 모래 같은 애들이 깔려있는 그 밑에 더 큰 알갱이가 깔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니? 보일 수 있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냥 면을 보면 알 수 있어?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특이점이 뭐냐면 층리면을 관찰하더라도 얘가 점이층리인지 아닌지 해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점이층리가 깔려 있더라도 층리면을 봤다고 해서 이게 점이층리입니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다고. 알겠지? 그건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건 점이층리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층리면으로 해석이 불가능해. 그럼 두 번째, 단층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층면. 이거는 버려야겠다. 분필잡이인데 분필을 못 잡아. 단층면입니다. 단층면이란 건 뭐냐면 땅을 쪼갰을 때 나타나는 잘라진 면을 우리가 보통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보통 층리면은 수평 방향이라면 단층면은 수직에 가까워요. 꼭 수직은 아니어도 되지만 뭐 사실 층리면도 꼭 수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수평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로 이제 수평 구조를 많이 가진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위치를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을 자르는 거예요. 빨간색을 자르게 되면 위가 작고 아래가 큰 걸 볼 수 있니? 저 면을 쪼개내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해석이 가능해, 불가능해? 해석이 가능해.
단측면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게 첫 번째였습니다. 전이측리예요. 두 번째, 사측면이다. 사측면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일단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야 돼. 자, 다시 한 번 더. 물이 흐르거나 또는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 퇴적물들이 쏟아지면서 경사를 이룹니다. 물이나, 다시 한 번 더, 물이나 바람이 이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같으면 간단해요. 얘들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무너진다.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쏟아진다는 얘기야. 경사지층을 계속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때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흘러내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측리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측리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깔려 있을까란 말이지. 그러면 이 초록색 위치의 면을 보고 얘가 확인이 되어야 돼. 근데 초록색 면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초록색 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구분이 가 안 가? 이게 측리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4층인지 알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해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반측면을 가지고는 해석이 가능하죠. 왜? 지금 보이잖아. 이 기울어진 게 보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연흔이라는 건데, 자, 연흔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연흔은 마찬가지 얕은 물에서의 이야기예요. 얕은 물. 얕은 물에서 그냥 물결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물결. 물결 무늬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결 무늬가 생긴 구조를 얘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요 입체적인 요 물결 모양이 측리면이야. 그럼 이 면을 보면 이 면 자체가 지금 뭐야? 물결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면 측리면을 통해서 연흔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해석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단측면도 잘라냈을 때 요런 이제 물결 무늬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 이거야. 해석이 가능해요. 라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번역. 자, 환경 같은 경우는 원래 얕은 물이었다가 건조기로 바뀐 경우 우리가 건열이라는 게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 이 건열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땅이 갈라져. 건조한 환경 때문에 땅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뭄 들었을 때 땅 갈라져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가 건열이야. 실제로 건열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건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걔도 이 표면 자체가 이렇게 막 쩍쩍쩍쩍 막 갈라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것도 측리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없게? 있죠. 왜? 얘들은 막 이렇게 땅이 갈라져 있을 거니까 측리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측면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인 거 하나 얘기해줄까? 측리 달고 있는 애들은 측리면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알겠지? 다시 한번 측리를 달고 있는 친구들은 측리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측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냐면 층과 층 사이의 관계야. 근데 측리면은 한 면만 볼 수 있어. 양쪽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때문에 측리면으로는 측리들을 이제
이게 무슨 층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돼요. 알겠지? 나머지는 다 돼.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여기는 이제 4층이나 염원이나 건열 같은 경우는 알갱이의 크기가 커야 유리할까? 작아야 유리할까? 얘들은 작아야 유리하지. 다시 한 번 더. 4층이나 염원이나 건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쉐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쉐일층에서 만들어지기 좋은 거거든요. 왜? 생각을 해봐. 모래와 모래 사이에서야 건열이 잘 나타날 수 있지. 바위에서 건열이 일어나겠니? 바위에서 건열이 일어나면 그건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지. 퇴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보진 않아. 이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특히나 이제 저 건열 같은 친구들은 쉐일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4층이야 그나마 좀 덜해. 입자 크기가 커도 돼. 하지만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제 명확한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친구 들어옵시다. 43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점입층리 밑줄 거 하면서 보자. 또 사람 2번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 밑줄 거 주세요. 4층리 같은 경우는 물 밑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사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수심이 얕은 물 밑 밑줄 거 주시고요.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사막 밑줄 거 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물의 흐른 방향 또는 바람이 분 방향으로 경사가 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는 물결작용 밑줄 거죠. 물결의 작용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건면해 보시면, 자, 얕은 물 밑에 쌓인 점토질의 퇴적물이 수면에 노출되어 갈라진 구조 라고 하는데, 건조한 환경의 셰일층 밑줄 거주죠. 뒤에 건조한 환경의 셰일층. 건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셰일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특히나 건열 같은 경우 확실히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퇴적암과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이산, 그 다음에 강명리 해안 밑줄 거죠. 요거 두 개가 되게 잘 나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퇴적암 지형이고요. 자, 마이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생대 밑줄 그어주시고요. 타포니 밑줄 그어주세요. 타포니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곰보 자국처럼 막 안에 움푹 패여 있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요것도 전부 다 이제 풍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덕명리 해안에 보시면, 자, 고성군 밑줄 그어주시오. 고성군 중생대의 셰일층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 공명발자국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덕명리 해안의 특징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뭐 한반도 지형의 심리적 감상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쌤 오늘 준 개념 노트 같이 봅시다. 당연히 앞에도 다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2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28페이지 29페이지에 보시면 쌤이 예전에 얘기했던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실트, 점토, 모래, 자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트는 우리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근데 바로 맨 위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화산세설물도 크기에 따라서 나온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내신에서 잘 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혹시나 배우시게 되면 참고해 주셔야 돼. 그리고 화학적, 유기적, 그 다음에 석회암과 첨토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다, 그지? 맨 밑에. 그래서 보고 29페이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3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참고해달라는 얘기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퇴적 구조 그림 쭉 나와 있다, 그지? 층리면은 항상 지층면입니다. 지층면. 수평에 가까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면. 알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입층리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큰 것보다 작은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4층리 여는 건열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층리 그림도 마찬가지 층리면입니다. 층리면. 표면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저걸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지층 단면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적혀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32쪽 넘어갑시다. 32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실 때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고 자시고의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태적 지형이야.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태적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태적 환경 같은 경우는 육상, 연안, 해양 세 가지입니다. 육상, 연안, 해양. 자, 육상 환경부터 먼저 볼게요. 자, 육지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고 일부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세수성 퇴적물이 퇴적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빙하죠, 빙하. 빙하에 보면 뭐라 적혀 있어? 여감이잖아, 여감. 여감이 뭐야? 입자 아이레이나 충분히 큰 애들까지 쌓이고 있는 퇴적암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수성 퇴적암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 선상지 호수 적혀 있을 건데 선상지 혹시 뭔지 아니? 선상지 들어본 적 없다 그죠? 왜? 쌤도 사실 줄박하기 전까지 선상지 뭔지 몰랐어.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봐봐. 여름에 물놀이를 하러 갈 거야. 풀장 갈래? 해수욕장 갈래? 계곡 갈래? 풀장. 계곡. 그럼 나는 해수욕장 가면 되겠네. 근데 그 중에 계곡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해보자. 계곡 가시면 뭐가 있기도 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폭포에서 물 입자가 떨어지게 되면 물이 튀잖아. 보통 튀는 방향이 부처꼴 방향으로 많이 튄다 그지? 왜냐면 이 절벽이 있다 보니까 뒤쪽은 튀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 다 튀긴 한데 보통 부처꼴 방향으로 앞으로 튈 거야. 그럼 그때 여기 모래랑 알갱이도 같이 떨어져. 그럼 얘도 또 같이 튈까 안 튈까? 같이 튀어야지.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같이 튀어야지. 그래서 튕겨져 나가면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물이 쌓인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선상지라고 해요. 그럼 이거 퇴적함이 아니야. 퇴적됐잖아. 퇴적함이다 이거.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상지에서도 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점이층리, 건열, 연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호수는 얕은 호수면 점이층리가 안 만들어져요. 점이층리는 무조건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상지도 왜 안 깊잖아 사실. 안 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이층리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폭포는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빠르니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야.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충분히 빠른 유속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물론 물속은 아니지만 얘들이 깊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보자? 점이층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보셔야지. 그래서 호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곳과 건열, 연은이 나타나는 곳이 다릅니다. 건열, 연은은 호수 중에서도 얕은 곳, 점이층리는 호수 중에서도 깊은 곳,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강이나 범람원, 사막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 파트예요, 암기 파트. 외워야 돼요. 알겠지? 연안 환경 같은 경우도 육상과 해양이 만나기 때문에 공급된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어지게 되면 삼각주, 사주, 속포, 해빙, 세안사고. 내가 솔직히 사주, 속포, 해빙, 세안사고 본 적 있니? 본 적 없잖아. 시험 때 외워요. 이런 애들이 있다. 나중에 내가 시험 칠 때 외워야 되는구나. 정도 보라고.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같은 경우는 대륙붕, 대륙대, 대륙삼이 심해져. 아까 다 봤던 내용들이든지. 대륙붕 같은 경우는 얕은 곳이기 때문에 연근. 대륙대 같은 경우나 대륙사면 심해져 같은 경우는 점이층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쌤이랑 같이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 같은 경우 호수, 사막, 해빙, 그 다음 강, 석고, 대륙붕, 대륙사면 심해져 이런 것들 적혀 있을 건데 나중에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얼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쌤 교재 개념 노트 마저 34페이지 마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노트 작은 책 34쪽. 그리고 정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짜증나는 뭐가 나온다? 퇴적 구조, 우리나라 퇴적 지역이 나온다. 인데 별표 몇 개만 칠게. 자, 왼쪽 두 번째 마이산 별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구문서 별표 쳐주시고요. 오른쪽 세 번째 덕명리 해안 별표 쳐주시고요. 이번에는 V자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수월봉, 왼쪽 네 번째 수월봉 체크해 주시고요. 나 오른쪽 맨 위에 강원도 속해함지대 체크해 주겠습니다. 얘들 생성 시기 퇴적 환경 주요 퇴적암
그냥 특징들 외우고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지? 별표 친 애들은 되게 잘 나온 애들이야. 특히나 이제 강원도 태비치 구문서 보시면 이제 생산 시기가 고생대 전기 고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감이 형성되겠다 그지?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석회암이야 석회암. 왜? 퇴적 환경이 바다였기 때문에 석회암이 발견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드러나서 연능과 건열이 맞춰야 한다는 거. 삼엽축이 발견되기 때문에 삼엽축은 언제야? 고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면대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생대 후기에 만들어진 애들. 그래서 사암과 셰일이 다르죠.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는 중생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퇴적 환경이 호수라고 적혀있지만 가끔씩 이제 해안, 연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호수에다가 괄로 치고 연안이라고도 적어줘. 왜? 지금 해안이기 때문에 연안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쭉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래서 이제 사실 지구과학이 사탄 소리 듣는 거야. 사탄 소리. 어쩌겠어. 쌤이 정한 것도 아닌데. 난 이런 거 별로 안 듣거든. 암기로만 풀어낼 수 있는 개념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구과학을 사탄 애들이 치는 것도 아니고 사탄 애들이 치더라도 야 사탄 애들 앞에 나오는 막 그 개념으로 못 풀어. 우리 막 그 뭐야 고지작 이런 거 못 풀어. 사탐 애들 중에 시험 잘 치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어. 가끔씩 넘어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막 하거든. 이해 자체를 못해. 그런 것들이 있어. 확실히 좀 차이나.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거는 어차피 하위권 싸움이니까 하위권 싸움으로 내려둬도 우리는 어차피 상위권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그지?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이거야. 모두가 잘해.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주변에 보면은 지학 사탐이라고 얘기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죠? 개땡큐야. 계속 그렇게 놔둬. 계속 그렇게 둬. 아 맞지. 지학은 사탐이지. 안 해도 돼! 하고 해. 알겠지? 왜? 어차피 내신은 30점, 50점, 70점 맞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1등급을 받으면 되는 과목이거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야, 우리 지금 초등학교 공부면 다 쉬워. 초등학교 공부면 다 쉬워. 1 더하기 1 왜 못해? 3과 4분의 1 이런 거 왜 못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왜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났어?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이거든. 지금도 똑같아. 쉽다고 안 하면 못해. 알겠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다시 해서 제가 이제 문제 쭉 볼 건데 이제 문제들은 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44페이지에 5번 문제 잠깐 좀 볼게요. 44페이지 5번. 자, 그림 가에서 라는 여러 퇴적 구조의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가에서 라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는 보니까 대각선 선이 좀 연하게 그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대각선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 경사진 지층, 경사진 층이 뭡니까? 4층이 가는 4층입니다. 나와봐 나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층이 두 번 반복됐다 그지? 근데 나를 보니까 아래쪽이 커 보여 위쪽이 커 보여? 위가 원래는 아래가 더 커야 된다 그지? 근데 이 그림 봐봐 얘는 위가 더 큰 그림이야. 그리고 점이 측량이 아니게 점이 측이야. 근데 뭐냐면 역전됐다라고 얘기할 거야.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익층리와 그 다음에 이 퇴적구조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위와 아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무슨 말이야? 점익층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얘가 아래고 얘가 위에요. 알겠지? 누가 뭐래도 큰 게 아래고 작은 게 위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아래고 얘가 위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뭐야? 뒤집어진 거야. 항상 아래쪽으로 곡면을 이루고 있어야 돼. 아래쪽으로. 알겠지? 얘는 아래쪽으로 곡면을 이루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위쪽으로 곡면을 이루고 있으면 뒤집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가 위고 얘가 아래.
그 다음에 건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땅을 이런 V자표를 알게 될 건데 얘가 누가 뭐래도 아래고 얘가 위에요. 위와 아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라 그림 봐봐. 라 뭐야? 건열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 역전된 거야. 그래서 얘들은 역전 여부를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역전 여부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의 특징. 단측면으로 해석 가능한 애들은 다 돼. 단측면은 위와 아래의 모양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게 되는 거니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역전 여부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해서 다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다 여는 있다 그지? 얘 역전됐어 안 됐어? 역전 안 됐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지층이 역전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7번 문제 볼까? 7번 문제 혹시 기억나는 7번 A와 B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압축작용 받는 거 뭡니까? A 버전 미신스 압축작용 뭡니까? 뭐예요? 밑에 거잖아. A는 뭐고 B는 뭘까? B는 뭐야? 교결. A는? 다시? 그래 다시 교결. 그치? 그 9번 볼까? 모래가 사람이 되고 점토가 셔야 되고 자갈이 여관되고 화산재가 응양되는 거 뭐라고 그럴 거야? 흉보하면 이 사람아 화성암이잖아. 뭐야? 쇠? 쇠설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지? 가는 쇠설성. 나는 석회물질이 침전돼서 석회암이 되거나 규질물질이 첨트가 되거나 증발 잔류해서 암염이 되는 거 뭡니까? 화학적. 나처럼 석회질 생물체가 석회암을 만들거나 규질 생물체가 이거 오타다. 치트가 아니라 첨트다. 미안합니다. 첨트예요, 첨트. 아니 보니까 문제 이런 오타들이 좀 있더라고. 하여튼 첨트입니다, 첨트. 이런 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무기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14번 문제, 49쪽에 14번 문제.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질병소랍니다. 가와 나의 위치와 발견된 암석 및 화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자, 가가 어디고 나가 어딘지 기억 안 나지? 얘기해줄게. 가는 설명 오른쪽에 보시면 석회암 성맥중 화석이다, 그죠? 예, 자, 적어주자. 얘 같은 경우는 태백시 구문소 적어줘. 태백시 구문소. 가는 태백시 구문소입니다. 나는 어디게? 덕명리 해안이에요. 자 봅시다. 기억. 그러니까 가부터 먼저 볼까? 석회암이 주로 발견된다. 삼멸충 맛을 볼 수 있다. 삼멸충이라는 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응? 그렇지. 삼멸충은 고생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석회암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유기적이거나 화학적 퇴적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쉐일이 주로 발견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퇴적하면서 좀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공룡골자국이 발견된다는 건 언제다? 중생대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발견된 항성은 쇠설성 맞습니까? 나는 쇠설성이 맞다, 그지? 석회암은 쇠설성에 포함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서 발견된 항성은 연안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맞죠? 얘를 외워야 되는 거야. 덕명리 해안은 해안이기 때문에 연안입니다. 연안.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연안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 딩세 가의 항성이 나의 항성보다 오래되었다. 맞습니까? 맞죠? 왜?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오래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1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분 쪽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질구조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지질구조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좀 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50분에 다시 시작 좀 하자.